최근에 아주 흥미로운 기사를 봤어요. 제목이 가난한 나라일수록 아이를 더 많이 낳는다는데 왜 한국은 정반대일까? 라는 질문으로 시작하더라고요.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소득이 낮고 교육 수준이 낮은 계층에서 출산율이 더 높은 경향이 있잖아요. 그런데 한국은 거꾸로예요. 저소득층, 불안정한 일자리를 가진 여성일수록 오히려 출산율이 가파르게 하락하고 있다는 겁니다. 기사에서 눈에 띈 표현이 바로 SNS 자랑 문화와 출산의 상향 표준화였어요. 이런 현상을 좌절 효과로 설명하더라고요. 쉽게 말해서 상위 계층의 결혼과 출산 모델이 사회적 기준처럼 되어버리면서 평균 이하의 사람들은 아예 포기해버리는 심리 상태에 빠지는 거예요. 저렇게 못 살 거면 그냥 안 하겠다라는 심정이죠. 특히 SNS의 영향이 크다고 해요. 한국 사회는 원래도 비교와 경쟁, 따라잡기에 민감한 편인데 SNS는 그 문화를 더 자극합니다. 누가 어디서 어떤 예식장을 예약했고, 혼수는 뭘 준비했는지, 산후조리원은 어디로 갔고, 아이 유치원은 어디인지 이 모든 게 실시간으로 공유되고 노출되잖아요.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상류층의 삶을 마치 기본값처럼 착각하게 되고 그에 미치지 못할 것 같으면 아예 시작도 안 하려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원래는 가난한 집일수록 아이를 많이 낳던 게 전통적인 흠이었는데 한국은 출산의 계급화가 진행되면서 이 공식이 깨졌다는 겁니다. 이런 구조가 장기적으로 이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교수는 결혼과 출산이 특정 계층의 전유물이 되어버린 사회는 결국 도태될 수밖에 없다고 경고합니다. 북유럽이나 북미는 여성의 경제활동이 활발해도 출산율이 유지되고 있어요. 그런데 동아시아, 특히 한국은 왜 이렇게 출산율이 떨어질까? 교수는 동아시아 특유의 남성 중심 문화, 여성에 대한 배제, 직장 내 감시와 통제 문화 같은 게 원인이라고 지적해요. 그래서 극단적인 제안도 나오더라고요. 모든 25세, 45세 노동자에게 1년씩 안식년을 보장하자고요. 물론 현실에서는 실행하기 어렵겠지만 그만큼 현재의 직장, 문화가 출산을 가로막는 요인이라는 걸 강조하고 싶었던 거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기사의 초반에 나온 SNS 문화 이야기가 가장 와닿았어요. 미국에서도 인스타그램이 활성화된 이후 10대 자살률이 급증했다는 보고가 있었잖아요. 요즘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청년들이 상류층의 소비 패턴이나 생활 방식을 너무 쉽게 들여다볼 수 있게 되면서 상대적 박탈감이 극대화되고 있어요.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처럼 두 사람이 사랑하고 함께 미래를 만들자고 하면 되는 게 아니라 결혼을 하려면 최소한 이 정도는 갖춰야 한다는 암묵적인 기준이 생겼죠. 결혼 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산후조리원은 어디로 갔는지, 첫돌 선물은 어떤 명품 브랜드였는지, 아이는 어느 유치원에 보냈는지 이런 게 하나하나 비교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는 그 수준 못 맞출 것 같은데 하며 시작을 미루거나 포기하게 되는 거죠. 이제는 절대적인 가난보다는 상대적 비교가 더 큰 출산 장벽이 된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평범한 삶을 사는 중산층조차 요즘 문화에서는 하층민처럼 여겨질 정도니까요. 둘 다 중소기업 다니고 월 250씩 버는데 전세 얻고 아이 낳으면 빚만 남는다는 이야기가 더 이상 드문 얘기가 아니에요. 게다가 한국은 신혼집 마련도 여전히 남자 몫이라는 인식이 강하잖아요. 집 한 채 구입하는데 몇 억이 드는데 이걸 혼자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면 누가 감히 결혼을 꿈꾸겠어요? 이러다 보니 남성들도 나는 집 없으니 결혼 못한다며 포기하고 여성들도 이 정도 수준 안 되면 나는 결혼 안 한다는 식으로 눈높이가 높아지고 결국 평균적인 조건을 가진 사람들은 양쪽에서 밀려나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 와중에 인스타그램, 유튜브에서는 셀럽들이 호화로운 결혼식을 올리고 산후조리원, 명품 선물까지 공개하며 자기 자랑을 하는 시대니까요. 더 무서운 건 이렇게 비교하고 포기하는 현상이 남녀 모두에게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여성은 출산 후 커리어와 양육을 동시에 감당해야 한다는 압박에 지치고 남성은 경제적 부담과 가장의 책임이 너무 무겁다고 느껴요. 각자의 이유로 결혼은 글렀다, 아이 낳는 건 무리다는 결론을 내리는 거죠. 결국 한국 사회는 지금 결혼과 출산의 상향 평준화가 아니라 극소수만의 특권화로 변하고 있어요. 이건 단순히 지원금 몇 푼 더 준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들의 심리적 박탈감, 비교의식, 그리고 결혼과 출산이 오히려 고통으로 여겨지는 사회 분위기 자체가 바뀌지 않으면 지금의 저출생은 절대 멈추지 않을 거예요.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평범한 삶을 살고 있는 우리가 결혼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선택할 수 있는 사회가 되려면 무엇이 바뀌어야 할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들려주세요.